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도 납세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죠. 세계 각국의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 건축과 관련된 아주 어이없는 세금 정책도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건축과 세금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세금을 무엇에서 걷어느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실내 환기와 채광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창문인데요. 중세 유럽에서 판유리는 제조가 어렵고 고가였으므로 교회, 망족이나 부호의 저택같이 한정된 건물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사치품 중 하나였죠. 당시에는 세금 징수를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없었고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징수하기 쉬운 항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국가 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의 기준을 단순히 창문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데 착안해 국민이 소유한 집에 창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최초로 프랑스에서 1303년 시행되었는데 반발이 심해 잠깐 시행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영국으로 넘어가는데 영해혁명으로 1688년 영국의 왕이 된 윌리엄 3세는 잦은 전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미 난로세라는 것이 있어서 벽난로가 있는 가정에 세금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집집마다 들어가 난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난로세를 내지 않으려고 난로를 없애버리는 집도 많았고요. 윌리엄 3세는 민심을 얻고자 난로세를 폐지하고 창문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집에는 무조건 창문이 있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집이 크고 창문이 많았기 때문이죠. 밖에서 창문을 체크하면 되니 난로세처럼 집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부자에게서만 세금을 거두려고 생각한 것이 서민들에게도 거둘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 것이죠. 창문의 수가 6개 이하면 면제, 7개에서 9개면 2실링, 10개에서 19개면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의 세금을 내야 하였습니다. 당연히 창문세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유리창은 나무 판자로 막거나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2개의 창문을 하나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아예 창문 없이 짓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잘 거치지 않자 정부에서는 창문 사이 간격이 12인치 이상이면 별개의 창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겼고 창문을 막았다가 다시 여는 게 걸리면 20실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민들이 불평하고 저항해도 세금이 많이 거치긴 했나봐요. 1851년 주택세 도입 전까지 150년 동안 지속됐으니 말이에요. 이 시기 프랑스 혁명 직후인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반발로 없앴던 창문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창문의 개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창을 크게 낸다는 점에서 창문 폭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폭이 좁고 세로가 긴 창문을 만들어 출입문이라 우기게 됩니다. 오늘날 프랑스 건물의 대명사 프랑스식 창문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죠. 곰손의 그 사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세금 때문에 창문세와는 다른 건축 양식이 생겼는데요. 암스테르담 하면 생각나는 아기자기하고 건물의 폭이 좁은 다닥다닥 붙은 집, 옆에서 보았을 때 수직이 아니라 조금 기운 집, 이런 집들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도로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관 앞에 계단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했답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인구 밀도는 높으나 땅은 좁고 땅의 절반이 바다나 호수, 늪이었는데 이 습지에 땅의 물을 빼고 흙으로 메꾸어 간척지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폭이 넓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공간을 독차지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이 튼튼하지 않고 폭을 넓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받기 위해 옆집과 붙어서 집을 지었고 좁은 건물에 멋을 부리기 위해 지붕에 하얗게 장식을 하거나 창문 틀을 이용해 겉모습을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처럼 창문이 없거나 작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건물의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래를 이용해 2층, 3층으로 창문을 통해 가전을 직접 들여놔야 했죠. 그 과정에서 집기들이 손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아질수록 기울어진 벽을 설계한 것입니다.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그런데 생각해보면 창문 없이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부자들이야 정원에서 쉴 수 있었지만 서민들은 환기도 안 되는 창문 없는 집에서 곰팡이와 어둡게 지내야 했잖아요. 햇빛을 받지 못해 국민의 상당수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우울증 비율이 높아졌는데도 150년 동안 유지되었다니 국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날에도 영국의 고성들은 굴뚝이 잘 안 보이면 17세기 건물이고 건물에 비해 창문이 확연히 적다면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의 건물입니다. 세금이 건축 양식도 바꾸고 더 나아가 생활 환경도, 생활 양식도 바꾸다니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역시 집게사장 캐릭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건축에 관련된 세금의 역사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